한번 잠깐 이야기하고 가자면, 이런 목표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가 임계점이에요. 임계점. 여기 축이 레벨이라고 칩시다. 레벨. 그리고 여기가 시간이에요. 자, 주식을 처음 시작을 하면 누구나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봐요. 네. 아무 상황이 없으니까 벌어지지도 않았고, 그죠? 손실도 안 보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야. 다들 여기서 시작을 해. 근데 이 임계점이 뭐냐면, 다들 여기로 내려가죠. 여기로. 이 시간이 발생이 됩니다. 그죠? 이 시간이 발생이 되면서 계속 내려가요. 끝도 없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내려가지는 않는데 침체되는 구간이 생겨요. 이제 손실 보면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크게 수익도 안 나. 그러다가 좀 수익이 나요. 이렇게. 그러면서 될 것 같아. 그러다가 다시 내려와요. 다시 내려와. 그러다가 또 제자리로 돌아가.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요. 이렇게. 응? 다시 올라가. 그러다가 와, 이제 진짜 됐다. 진짜 됐다. 하는데 또 내려가. 또. 그러다가 이 길고 긴 고통의 시간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제일 고통스러운 건 여기예요. 여기. 왜냐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돼. 될 것 같은데. 그때 생각은 하면서 그래서 이것저것 저것 다 해본단 말이에요. 뇌동도 극심한 이럴 때가 이제 뇌동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는 거겠죠. 네. 뇌동이 컨트롤 안 되고 있을 때 장중에 불나봐. 근데 아다리가 잘 맞으면 수익도 곧자리 나. 그러다가 그래서 와, 막 될 것 같아. 그리고 오히려 이때 겁이 없어. 그래서 장중에 막 하면서 제법 큰 수익도 나. 그러면서 막 예를 들어서 오늘 200만 원 수익이 났어. 그러면 우와, 나 하루에 200만 원 버네. 의기양양 해가지고 이야, 하루에 200만 원이면 20거래일 하면 4천만 원이야. 막 하면서 4천만 원이 1년이면 4억 8천이고 그 중간에 수익 나는 거 빼가지고 수익으로도 먹고 하면 잘하면 1년 안에 10억을 땡길 수 있겠다. 막 하면서 이제 막 들뜨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또 내려가. 그러다가 또 깡통이 나. 보통 그럴 때 깡통이 나. 또 제자리로 가. 뭐지? 막 하면서 나는 안 되는 건가? 나는 안 되는 건가? 막 하면서 어떡하지? 그러다가 또 어디서 길러와가지고 하는데, 그래, 이번엔 진짜 내 동네는 안 한다 하면서 아는 것저것 하면 또 근데 이게 여기를 대바닥을 뚫기가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꾸준히 수익 나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 한 달 20거래일이라 치면 이 정도쯤 가면 한 달에 한 10일은 수익이 나요. 뭐 날 수도 있어, 예를 들면. 근데 나머지 월말이나 이때 마이너스 전환되는 거야. 그러면서 또 내려와. 근데 뭔가 탄탄해져 있긴 해. 와, 결국에는 한 달에 만원 수익을 내고, 만원이든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이 수익을 내고 끝내는 게 가장 어려운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쯤부터, 그러면 내가 도대체 어디서 손실이 날까? 신기하게도 여기서부터 여기 내려오던 손실 습관과 반등하면서 내려오던 손실 습관과 그리고 한번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손실 습관이 거의 동일해요. 여러분들 거의 동일합니다. 한 걸로 계속 부실나고 있는 거예요. 딱 봤더니 매매일지를
봤더니 같은 걸로 분실이 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거 진짜 저도 안 한다. 하면 또 쫙 올라가. 근데 이상하게 한 번쯤 또 나와. 하면서 그때 여기로 다시 내려올 수도 있고요. 중간쯤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 아무튼 내려와. 그러면 그때는 거의 진짜 고통스러워요. 대바닥 3파동을 거치고 나면 어느 순간 요 인계점을 뚫어요. 그래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수익을 좀 낼 수 있게 돼. 그게 얼마건 간에. 그러면 인계점을 뚫어. 근데 보통 여기서 이 바닥권에 우리 종목도 그렇죠. 대바닥권에 이 시간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치고 대바닥권에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것처럼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이 대바닥권에서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인즉슨 그걸 해결을 하면 대바닥을 탈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대바닥을. 그리고 나서 여기를 뚫어 올리는 임계점을 뚫어 올리는 파동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수익을 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수익을 내는 사람이. 그리고 반드시 이 과정을 다 거친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프로의 영역에 오는 거죠. 프로의 영역. 이제부터는 프로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내 그릇이 어디까지냐. 내 그릇이.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내가 잘하는 매매 한 가지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오케이. 그리고 나서 내 그릇은 어디까지냐. 가는 거야. 비중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혹은 매매 방식이 하나 더 추가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극대화가 되는 시점도 한 달에 100%, 200% 한 번쯤 와요. 300% 막 와. 근데 그때도 또 신법이에요. 이제부터 계속 신법. 여기서부터는 신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시간으로. 여기는 자산의 영역입니다. 자산의 영역. 자산을 얼마나 지키고 리스크 관리하면서 장중에 이런 시장에서 배팅을 어떻게 하고 종목을 어떻게 잡고 하면서 그래서 그릇에 따라서 여기서도 그릇을 키우려다가 깡통이 나기도 하고 또 하지만 자기가 자신 있는 게 하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기 위에서 놀 수는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거치고 여기를 뚫어 올리는 경험이 진짜로 중요해요. 진짜로. 그것만 한번 겪으면 그래도 주식으로 얼마가 됐든 생활비는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오는 거예요. 한 2천에서 3천만 들고도. 그러면서 속도는 다를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쌓여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2, 3천만 들고도 해도. 2, 3천만 들고 해도. 한 달에 300, 생활비가 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500, 뭐 많게는 뭐 700, 뭐 드는 사람이 보통 이렇게 들잖아요. 네, 보통. 특히 가족이 있거나 그러면 혼자 살면 50으로도 살지 뭐. 근데 300, 500, 700 요 정도는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매매 방식이나 실력에 따라서 나머지는 잉여금으로 또 빼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거를 깡통 차더라도 잉여금이 그 이상 또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시장이 좋으면 더 늘려서 입금해서 더 늘려서 배팅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여기가 오래 걸린다. 여기가 오래 걸리는데 시간만 지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여기가 여기는 시간만 지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없애야 돼요. 없애야 돼. 자신의 가장 큰 단점을 없애야 됩니다. 그게
이 결국에 매매라는 것은,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야. 내가 하는 것이야. 나의 성격과 연관이 돼 있어요. 성격, 습관. 그래서 나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매매를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습관은 성격으로부터 나온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고쳐야 돼. 나를. 네. 나 자신을 고쳐야 돼. 그러려면 들여다봐야죠. 아프지만. 인정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노력을 해야 되고, 고치려고. 반복적으로. 그럼 어느 순간 빵 뚫려요. 빵 뚫려. 네. 빵 뚫립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헌법 얘기 나와서. 그래서, 아까, 이 단계에서, 뭐, 여기가 임계점이라고 치면, 요 내려왔을 때, 여기 있을 때, 이 하락파동, 나한테 하락파동을 주는 요인을 찾으라. 그리고 그걸 없애라. 최대한 없애라. 이 파동이라는 게 단번에 나오지는 않잖아, 여러분들. 뭔가 연속적인 게 작용이 됐기 때문에 파동이 나오잖아요. 나의 습관이, 잘못된 습관이 연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물론 풀 레버리지 땡겨서 하면 한 번에 나오죠. 네. 보편적으로 얘기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인지라 나의 실수를 완벽히 제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원래 한 달에 10번 실수한다면, 완벽히 실수하는 부분이 10번이라면, 2번으로 줄여야 되는 거예요. 2번. 2번 내지 3번. 이렇게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나머지 7번이 줄어들면서 그 7번으로 발생된 손실이 쌓이는 거예요. 손실 방어가 되고.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 비중 조절. 그러면 됩니다.